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학갈래리입니다. 사학갈래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확률 높은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영상에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한가릴리 현재 구독자 5만 3,500분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계신데요. 항상 감사한다라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면서 이런 감사한 마음을 항상 되돌려드리고자 여러분들께 다양한 무료 자료집까지 만들어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영상 마지막에 드리는 무료 자료집까지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23년도 2020 2차 전지 자료집 그리고 AI 인공지능 자료집, 삼성 로봇 자료집까지 해서 2023년도 이 종목들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할 만큼의 핵심 기업들만 딱 모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식들 중에서 제가 이 자료를 뿌려드리고 나서 몇백 퍼센트의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 해당 자료집에 속출했죠. 간단한 이슈 정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술이 핵심 기술인지 그리고 변수는 무엇이며 대표적인 수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까지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해당 무료 자료집들 무료로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마지막에 드릴게요. 자,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으로 가봐야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1200조 원전 수출 이때 터집니다. 딱 3개만 사세요. 싸도 너무 쌉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해외 원전 규모가 1200조 가량 되는 거 아시죠? 여기 정확하게는 뭐 중국의 원전 규모가 한 500조가 500조가 좀 넘어가고 500조, 600조가 좀 넘어가고요. 나머지 시장을 해 봤을 때 한국이 좀 노려볼 만한 시장을 규모를 생각해 보면 한 500조 정도, 500에서 600조 정도, 절반 정도의 시장에 좀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직접 건설을 하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조금 더 적어지긴 하겠지만 우리 100조, 200조만 돼도 사실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실제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 크게 주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한지,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은 어떤 흐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원전 수출이 본격화된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제 원전 생태계가 복구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원전 부품들이 막 수출되고 있거든요. 실제 보시면 정부가 작년 8월 이집트 엘바다 원전 건설에 이어서 올해 6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 수소 제거 설비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최근에 삼중수소라는 게 최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이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죠. 이 삼중수소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거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제거 설비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안 됩니다. 한 2개, 3개 정도 될 거예요. 많아봤자. 그들 중에 하나가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그래서 삼중수소 기술이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기술을 현재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금화정수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기자재를 납품한 경험이 있어 엘바다 원전 건설의 기자재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입니다. 세울 3, 4호기 설비 수주 이후 7년 만에 원전 일감을 수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계속되는 수주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원전 생태계가 복구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시죠? 실제 이런 원전 생태계가 복구가 되자 좀 신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신났는데요. SMR 수주 빨라진다. 미국에서 최대 4조 원. 현대건설의 미국 SMR 수주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SMR이 소형 원전이죠. 이르면 2026년 미국 본토에서 SMR 건설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주 규모는 최대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소유의 팰리세이드 원전 최소 2기에서 4기 정도의 SMR을 건설할 것이라며 해당 원전은 환경 평가 등을 새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고 이미 전력 배전망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속도감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요 SMR을 건설하는 회사의 대표가 발언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원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해당 지역에 이미 허락을 받아도 되지 않을 만큼 사용 용도가 명확한 곳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광산이라든가 그 주변에 이미 원자력 발전소에 버금가는 어떠한 시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깊게 환경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뭐 정확하게 말해서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이 부지 선정에 시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부지 선정만 막 10년, 뭐 15년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지 설정의 시간을 너무나 다 보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서 원전 건설의 속도감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는 현대건설과 콜텍이 첫 SMR 건설 지역이 기존 발표됐던 오이스터 클릭에서 팰리세이드 익숙한 이름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이 자동차는 현대차 자동차 이름인데요, 그죠? 지역 이름이에요. 팰리세이드 원전 부지로 바뀐 것이며 완공 시점 역시 기존의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지면서 29년부터 가동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5년에서 6년 빠르면 5년에서 6년에 건설 시작되고요. 그리고 건설 최종 목표치 완료까지는 29년이다. 이게 실제 이렇게 수주를 계속해서 받고 수주가 좀 본격화가 좀 당겨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고 있기도 하죠.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이루어져야 사실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이슈를 좀 잘 받을 것 같은데 폴란드 이슈입니다. 폴란드 차세대 한국형 원전 도입 위한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과정이 잠깐 멈춰 있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원전 기업하고 소송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차세대 한국형 원전 수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해서 분쟁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번에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주 폴란드 대사관, 지금 이제 에너지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영 폴란드 전력공사는 민영 발전사인 제팍과 함께 지난 16일 지금 이제 퐁춘누프 지역의 한국 수력 원자력과 협력해서 차세대 한국형 가압 경수로 지금 이제 2기에서 4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본 결정 신청서를 기후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사실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보통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절차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신청서에서는 APR 1400 이게 원자력 발전 대형 원전 이 이름입니다. 건설 목적과 저렴하고 깨끗하며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투자의 중요성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퀄리티의 이런 제품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내에서 국내 정부에서 이런 원전 수출을 하고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수주까지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가 또 한국전력이 따내게 된다면 국내 사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큰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전 생태계가 확실히 복구화되고 있고 수출이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더라. 건설 다음 수주 계획도 나왔더라. 심지어는 한국, 폴란드 원전 수출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실적이 쌓여가는 것과는 별개로 주가는 올라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갈까? 여러분께서 굉장히 크게 의문이실 겁니다. 언제 갈까? 기대감도 있고 폴란드 원전 수주 기대감도 있고 해외 원전 수주도 꽤 많이 받으면서 실적 괜찮아지고 있는데 도대체 주가 언제 가는 거야? 고민이신 분들 많죠.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 특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실 텐데요. 제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좀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 명확한 이슈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식이라는 건요.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주가가 상승하는데요. 첫 번째는 악재 해소에 의해서도 올라갑니다. 그 호재 뉴스
호재 뉴스에 의해서도 올라갑니다. 원전 수주를 했거나 원전 해외 수출이 확정됐거나 그래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악재 해소가 나와도 과도하게 눌려있던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상승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기대해 볼 만한 건 이 악재 해소입니다. 어, 그럼 도대체 어떤 악재가 최근에 있었냐?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작했죠.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반 만에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도쿄전력은 일단 하루에 460톤씩 17일 동안 모두 7,800톤의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서 방류할 방침입니다. 현재 원전 부지에 모아놓은 원전 오염수를 모두 방류한 데는 최소 30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향후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좀 여기서 고민이 됩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 방류 시작했는데 정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정말 이 방류 희석해서 방류한다고 하지만 바로 생태계 오염되면서 뭐 돌연변이 돌게 나오고 그로 인해서 무너진 거 아닌가요?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제 이야기가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냐?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이미 이 삼중수소는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 일본 원전 10기 가동 중 우리나라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 이미 한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바다에 더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연간 삼중수소 배출량은 2020년도 기준, 직전 기준이죠. 본격적으로 원전 가동된 시기예요. 정확하게 214조 베크렐이라는 지금 현재 정도가 지금 배출이 됐습니다. 뭐 저도 업계 관련된 전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 양이 된지 모르겠으나 숫자로 판단할 수 있겠죠. 일본의 삼중수소 배출량은 2019년도 기준에서 175조 베크렐입니다. 사실 보면은 한국이 더 많죠. 그죠? 애초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건 2021년도에 벌어진 이후에 사실 일본은 원전 가동률이 꽤 많이 떨어졌어요. 다시 가동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동이 되는 데까지 꽤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사실 일본은 한 대략적으로 이 원전 가동률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보유하는 원전에 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원전의 지금 현재 삼중수소 배출량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에 대해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생산 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60건, 유통 단계의 수산물 방사능 검과 32건, 지금 이제 그제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10건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원전의 뭐 그 오염수에 뭐 방류한 이후에 뭐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부터 일본보단 한국이 더 원전 지금 현재 삼중수소를 많이 배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사실 얼추 뭐 수치가 얼추 비슷하니까 뭐 그래요 뭐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근데 이 바다에는요 한국만인 게 아니잖아요. 옆 나라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 원전 55기 가동, 삼중수소 배출량 한국의 5배, 일본의 6배, 미쳤죠.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원전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한 해 동안 삼중순소를 대략적으로 1,054 테라 베크렐을 배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 23기를 건설 중인데 이는 전 세계 건설 중인 원전의 40%에 해당합니다. 지금 55기를 가동해서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아무리 원전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늘어나겠죠. 아마 70대가 넘어가서 80대 가까이 이 원전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이 삼중수소는 더욱더 많이 배출될 거라 봅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 그 중국의 원전이요. 우리나라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사실 핵심 원전들도 특히나 가동 중인 원전을 봤을 때
이 상하이 부근에 굉장히 많은 원전이 가동되고 있어서 한국도 이게 뭐 피해갈 수 없는 구조죠. 이거 뭐 굉장히 많은 방류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뭡니까? 이미 많은 삼중수소가 바다에 풀리고 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인지 처리수일지 뭐 단어 설정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둘 다 적긴 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오염수 방류 이후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미 많이 풀리고 있고 이미 중국이 옆 나라에서 바로 여러분들 일본하고 한국의 6배하고 5배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수산물에서 대단히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다.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삼중수소가 일본에서 풀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미래는 모르겠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정도는 단기간의 악재는 사라질 가능성, 이번에 악재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악재가 해소가 되면요. 원전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다가서게 되겠죠. 국내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악재 언제 끝날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선택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각보다 이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법안을 보강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수산물 금지 조치 해제를 못하도록 하고 오염수 방류 시 일본산 전체로 조치 확대를 지금 현재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동의했고 수입 금지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려서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내놨죠.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의회에 180석을 현재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법안이 통과될 만한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법안이 언제 진행이 되는지, 이 법안이 언제 끝이 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이 재료가 끝나냐? 이 법안이 이어질 동안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계속 논란이 일을 거잖아요, 그죠? 악재가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 대표가 발의하고 법을 발의한 거거든요. 아, 이런 법이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향후 의회에서 결정이 나겠죠. 실제 법률안 처리 절차를 보시면 발의 제출을 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입법 예고를 하고 위원회 심사, 법사위 심사 제출해서 본회의 심의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처리 절차입니다. 근데 이 본회의 심의 결국에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기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요. 정기 국회 일정을 보시면 본회의는 9월 21일에서 25일 지금 현재 시작하게 하자라고 이미 결론이 나왔습니다. 9월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하자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9월 21일에서 25일 정도가 돼야 우리가 앞서 보셨던 이 법안이 통과가 될지 말지가 결정이 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결국에는 끝이 나야 뭐 입법이 되든 입법이 안 되든 결론이 나야 어떻게 된다? 지금 나와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원전에 대한 악재가 사라진다. 그래서 저는 9월 말 이후부터 본격적인 이미 준비가 끝난 뭐 매출 실적이 증가하고 생태계가 복구가 되고 있는 원전 관련 종목들의 파동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저 여태까지 꽤 잠잠했었죠. 그 지금 현재 잠잠했던 시점 이후로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되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기가 오니까 관심주 미리 넣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뭐 괜찮죠? 뭐 가장 대표적인 해외 수출 기업입니다. 해외 수출도 하고 우리나라 국내 기자재 뭐 굉장히 많이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메인 기업입니다. 꼭 관심주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는 한전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일진파워, SFR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일진파워까지 해서 관심주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다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에 대한 그냥 원자력 발전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소형 원전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더 매력적일 거라고 보니까 이쪽을 관심을 넣어두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이외에
지금 결국에는 그럼 우리는 9월 말까지 원전 관련 종목들 좀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여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손실권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지금 현재 반등 잘해줬거든요. 현금 비중 줄였다가 9월 말에 다시 찍으면 악재 해소와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런 종목들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9월 달, 9월 초부터 중순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할 만한 종목들 생각해 봐야겠죠. 그런 종목들은 저는 이제 곧 10월 달에 몰려 있는 다양한 이슈 있겠지만 로봇 이슈와 함께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잘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도 다양한 자료집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2차전지 자료집, AI 자료집, 로봇 자료집 다 준비했는데 이들 중에서 로봇 자료집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한 설명부터 자세한 추천 종목들까지 싹 다 정리해 놨으니까 관심 종목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자료집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해당 무료 자료집 얻어가시면 돼요. 그럼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이재진의 상한 관리해야 된 무료 어플리케이션입니다.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아침 시황, 무료 테마주 정리 자료를 드리고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채널에서는 무료 급등 추천주 시황 다양한 자료를 매일매일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면 앱 스토어겠죠. 다운로드 화면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재진이라고 직접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검색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돼요. 이쪽 상단에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해당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됩니다. 이 다운로드 받고 들어가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리리 무료 메인 화면인데요. 무료 컨텐츠를 무료로 다 이용하시기 위해선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됩니다. 무료 아이디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나오실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회원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무료 회원가입이 가능하니까요. 클릭하셔서 이용료권 동의하시고 맨 위에 거 클릭하시면 다 체크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가입하기 버튼 넘어가시면 다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 골뱅이 네이버.com 뒤에 네이버.com 중요합니다. 꼭 입력하시고요. 아이디 만드실 때 아이디로 아무것도 이메일 안 보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비밀번호 1234로 1234로 쉽게 하셔도 되고요. 성함은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꼭 성함 적으실 필요 없으니까 만드셔서 최소한의 정보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무료 컨텐츠들, 무료 급등 추천주부터 시작해서 무료 시황, 아침에 장시작하기 전에 해외 증시부터 오늘 증시가 하락할지 상승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도 싹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매일 아침 올라오는 8시 30분 올라오는 아침 시간 꼭 보세요. 요게 제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정리해놓은 자료인데요. 여러분들이 한 10분 만에 보시면 됩니다. 요건 시간을 아낀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 다 오늘 급등했던 주요 이슈와 함께 관련된 종목들 올라가는 거 설명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 그리고 다양한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공지글 있죠. 세 번째 공지글 2023년도 2배 급등 대장주 총경리 자료집 클릭하시면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시니까 이 무료 자료집을 통해서 AI 로봇주 2002주 자료집 각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종이라도 마음에 드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까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 정보들 매일매일 올라오는 것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